안녕하세요.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 촬영하는 오늘은요 6월 25일 목요일이고요. 대한광통신이 14,370원 0.00% 무슨 소리죠? 보합권에서 마감한 채로 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수상합니다. 왜요? 대한광통신이 오늘 윗꼬리 잡아준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13%까지 장중에 한번 슈팅을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상승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었는데 윗꼬리 잡아주면서 종가를 딱 어제 종가에 주차를 시켜놨다? 요거는 야리가 있다. 속된 말로 수상합니다. 야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포가 개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가격을 똑같이 맞추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이 주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었는지 전부 다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광통신이 왜 지금 가격보다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쁘시더라도 혹여나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 대한광통신이 같이 따라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누차 강조드리죠. 압니다. 알아요. 선배님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댓글을 요즘 달아주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반등이 나오는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그리고 장중에 주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설명드릴 거니까 차라리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욕을 하실 거면 다 보시고 나서 욕해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바쁘신 만큼 바로 영상 시작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요?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우리가 이긴다, 승리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합니다. 말이 감사해요. 영상 시청해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거 더 감사할 것 같아요. 항상 아시겠지만 선배님들이 대한광통신을 팔고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그리고 사더라도 사시지 않더라도 팔지 않더라도 저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제가 선배님들께 공부를 도와드리면서 같이 대한광통신으로 큰돈 벌어보시죠. 우리가 대한광통신에 들어가 있는 주포의 머리 위에 올라타서 주포의 등에 올라타서 돈 큰돈 벌어보시죠. 아니 못 벌더라도 최소한 돈을 잃고 나가지는 마시죠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상 촬영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댓글도 꼭 승리라고 남겨주세요. 어떤 분들은요 버텨서 주포들에게서 돈을 뺏어서 승리를 쟁취하실 분들은 꼭 댓글로 승리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아낌없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그리고 오늘 영상 중간에는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대한광통신이 계속해서 내일부터 매일같이 상승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구간인 건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듦을 나눠들고자 선물 하나 가져왔으니까요. 요거까지도 꼭 시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상황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종합 전광판을 열어놨는데요. 자, 화요일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전부 대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연달아서 시장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 코스피가 다시 9,000포인트를 트라이하면서 5%가량 상승을 해주었지만 코스닥은 900포인트가 깨져버렸습니다. 887포인트까지도 내려앉았는데 사실 이 이유를 대한광통신에도 같이 엮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진짜 짜증나는 게 선배님들도 짜증나실 거고 저도 그래요. 올라갈 때 반도체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요? 내려갈 때는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반도체 올라가면 반도체는 10% 올라갈 때 다른 것들은 2% 올라가거나 못 올라가요. 오늘이 딱 그래요. 그만큼 시장에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없는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혹여나 반도체가 조금이라도 없으신 분들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지금 대한광통신이 못 올라갑니다 라는 취지도 있지만 오늘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주포들이 개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사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이 지분 매도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요거 호재입니다. 호재.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공시 내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앞전에 바로 나왔던 이 대주주이자 서른성 씨 두 분. 자, 서른성 씨와 TF 인더스트리의 거래계획 보고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6월 24일서부터 거래 개시일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 나와 있는 일단 서른석 씨는 153억가량의 주식을 장내 매도하기로 이전에 거래계획 보고서를 제출했었어요. 이 날짜가 다가왔더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가격이 변동이 가능한 가격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가격에 팔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겠지만 일단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빨간색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위에 적혀있던 23,100원이라는 숫자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서요. 7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획과 다르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23,100원에 70%라고 하면 얼마예요? 16,170원입니다. 최소한 16,200원서부터는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 금액이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누구한테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서른성 씨가 150억 그리고 TF 인더스트리에서 170억 도합 320억의 자금을 지분 매도를 통해서 가져왔었어야 돼요. 근데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 개입이 되어 있는 주포라든지 혹은 이 대주주가 어떻게요? 주가를 들어 올린 다음에 다시 까지는 가지고 나서 조정받는 구간 속에서 지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뭐 아직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대주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주포와 합심해서 가격을 올린다. 주가를 들어 올린 다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23,100원에 거래 가능한 1.3배에 즉 요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3,100원 곱하기 1.3 네 얼마예요? 3만원이죠? 3만원대에서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죠. 거래 계획을 취소시킨다든지 근데 저는요 아직도 무게감을 더 높게 보는 게 취소는 불가능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요거 거래 목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TF 인더스트리의 거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신규 투자랑 차입금 상환이었습니다. 뭐 투자야 사실은 뭐 밀어서 추후에 연계해 나가면 되겠지만 차입금 상환이 주목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물론 절반씩 쓸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왜 그러냐 아시겠지만 요거는 분기 보고서 들어가면 답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집중해 주세요. 자, 기업 보고서 들어가서 분기 보고서 보면은 일단은 보기 전에 안 누르신 분 계시면 혹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승리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요게 대한광통신의 주가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요거죠. 지금 TF 인더스트리 얘네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가 TF 인더스트리가 일단 누구였죠? 그거부터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자, TF 인더스트리가 우리 대한광통신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죠? 근데 이들의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라고요. 자, YTK 제1차 주식회사에서 돈을 빌려왔던 이 사모채 형식으로 발행을 시켰던 회사채가 있습니다. 요거 만기일이 다가와요. 26년 8월 29일이고요. 네. 8월 29일이라고 하면 현재 오늘 날짜 6월 25일 기준 2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2달 전에 보시게 되면 딱 이루어 맞는 게 뭐냐면 이때 6월 24일부터 시작해서 7월 23일까지 장내 매도를 통해서 대주주 지분 매도가 나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시기상 딱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요? 여태까지 팔게 되면 돈 갚는 딱 한 달 전까지 회사채를 갚을 자금을 마련하는 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돈을 어쨌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갚아야 되는 대한광통신의 상황에서 요거 거래 계획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거래 계획을 취소시키고 아니요 안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못해도 일단 바닥 가격인 16,170원 즉 200원까지는 올리던가 아니면 더 사실 이 대주주의 성향상 어때요? 지분을 파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유증이랑 주주배정 3자증자. 자, 유증. 우리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안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대다수가 안 좋아합니다. 왜요? 뭐 시설 투자로 쓰이는 100% 시설 투자에 쓰이는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보통 유상증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 주주에게는 안 좋은 겁니다. 왜요? 기존의 내 가치가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유증을 안 좋아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때요? 근데 돈이 필요할 때마다 주식 수를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이 양기회 씨라든지 서른석 씨 그리고 TF 인더스트리는 본인들의 사비를 털어서까지도 오히려 주식 수를 늘려왔었습니다. 그만큼 경영권 방어의 진심이라는 거고 이 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돈을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주식 수를 늘려왔던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생각해 보면 자 이런 성향을 가졌던 이들이 또 다가오는 대주주 지분 매각 계획에 있어서 현재가 얼마예요? 14,000원에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죠 일단은. 왜요? 당초 계획했던 거래 계획과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해야겠죠. 첫 번째 16,200원 부근에서 딱 맞춰서 팔아버린다. 두 번째 3만원 넘게 올려서 4만원까지 들어 올렸다가 어떻게 해요? 조정받는 과정 속에서 매도한다. 왜요? 3만원까지 다시 올리고 나서 매도를 고점에서 팔아버리면 주가 조작이라는 의심에 수사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4, 5만원까지
갖다가 조정받는 구간에서 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건 저는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는 겁니다. 집중하고 계시죠? 2번이라고 더 가능성 높아진 겁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주주 가치 제고의 진심이었던, 그리고 누구보다도 경영권 방어의 진심인 이 오너 일가의 행태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의 평소 스타일을 생각해 봤을 때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주식을 파는 상황인 거지. 대한광통신이 본인들이 뭐 차익 실현하라고 기업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주가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되셨다라고 하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승리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해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주포랑 어떤 합심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지금 주가를 들어 올려줄 것인가, 언제부터 올릴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까지도 시청해주신 우리 선배님들께는 제가 선물 한번 말씀드리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대한광통신 올라갑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도 지금 당장 선배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구간은 맞기 때문에 이 손실 보신 부분들을 만회해 보고자 제가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거든요.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선물이죠. 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6월 23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뭐 아시겠지만 로봇 사업을 계속해서 손대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번에 완전히 재정비를 하면서 신규 M&A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인수합병할 기업을 하나 더 골라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 있는 해당 기업을 정확히 설명드릴 건데,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생각해보세요. 인수했다라고 하면 7, 80배는 올라가는데 우리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10배 정도만 노려볼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바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팀까지 신설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사에서 봤던 그 종목인데요.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인수하려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요, 앞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사이클이 오게 되면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지만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코로나 때도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주가도 맞고 매출도 오히려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이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와 전장 사업을 최근에 인수한 겁니다만, 자, 얘네를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주세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께서 언급 주셨듯이 이제 올해 M&A는 지속되는데요. 그 중심이 바로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답 나왔네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이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자, 로봇 사업은 누구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전장 사업을 인수했죠. 자, 그러면 이 해당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시너지까지도 만들어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이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도대체 누구냐면요, 정답은 바로 이 라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라이다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아니요, 이제는 더 중요해졌어요. 왜요? 로봇에도 들어가는 중요한 핵심 부품이자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니까요. 자, 그래서 해당 기업을 인수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미 인수를 진행했던 로봇과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이다를 직접 생산하지 않아요.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하는데요. 근데 삼성전자 솔직히 반도체는 뭐 세계 최고 1등일 수 있겠지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떻죠? 후발주자입니다. 먼저 앞서 나간 현대차의 아틀라스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굵직굵직한 업계 선배를 따라잡으려면 이번에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 해당 기업까지도 인수를 진행함으로써 이 삼성전자의 미래 로봇 추진단 산하에 편입시켜서 완벽한 로봇 생태계를 재구축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거기서의 키포인트가 이번 해당 기업이 된다라는 건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내용, 이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체크를 했던 건데, 이미 해당 기업이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래요. 그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까지도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다가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면 이번 해당 기업 역시나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는 만큼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인수합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돈 냄새를 맡은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돈이 될 거 아니까, 인수가 될 만하니까 미리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던 거죠.
이래서 제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레인보우 주가가 17,000원일 때 그리 대단한 기업 아니었지만 삼성전자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94만원까지 7, 80배가 넘게 갔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수적으로 10배거 10배 정도는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는 미래 산업인데다가 부족한 부분까지도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요, 큰 돈 들이시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 정도로만 들어갔다가 자, 10배거 달성한다, 인수합병 된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10배 간다 라고만 생각해 봐도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요, 꼭 공유 받으셔서 포트에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매수하시는 방법, 공유 받으시는 방법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놨거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남겨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요, 숫자로 2번입니다. 2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황금 소리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대응이겠죠, 대응. 우리 대한광통신의 대응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올라갈 거 알겠는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매도를 얼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비중을 얼마 정도 줄여 넣는 게 좋을까요? 라는 고민들이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같이 대한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대응에 대한 도움까지도 꼭 요청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선배님들께서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여기 화면 왼쪽에 핸드폰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더라도 집중 잠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2월 11일 날 우리 대한광통신 내용과 함께, 사실 뭐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매수가와 비중이겠죠. 매수가 3,200원에 비중까지도 전부 다 명확히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3월 10일이네요. 3월 10일 날 대한광통신 이런 식으로 별표 4개까지도 붙여가면서 지금은 수익 축하드리는데 털어낼 게 아니라 비중 확실하게 실어보시죠 라고 말씀드렸고요. 매수가와 비중 전부 다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요거까지만 보도록 하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고 좀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는데 어차피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이 두 가지 다 꼭 신청하셔서 우리 선배님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꼭 뭐라고요? 대안과 2번입니다.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승리 남겨주시는 우리 수주분들, 선배님들께 한해서는요 전부 다 무료로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달아주셨다, 참여해주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한통신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했죠. 뭐 때문에요? 대주주 지분 매도 때문이라도 이 주포가, 이 대주주가 주포랑 합심해서 주가를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라고도 설명을 드려봤었어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저는 좋다라고 판단하는 게, 최근에 수급이 항상 좋았어요. 그죠? 대한광통신 오늘은 뭐 100억가량 매도 물량을 던졌다라고 하지만 어때요? 4거래일 연속 거의 300억이 넘는 350억에 달하는 대한광통신을 샀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주포가요. 주포가. 자, 지금 보면은 기관에서도 사요. 근데 얼마예요? 4억, 8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대한광통신이 기관 쪽에서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관이 안 샀는데 외인은 왜 사냐 이 말이에요. 외인 창구를 통해서 주포가 대한광통신을 사는 이유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 대한광통신의 주가를 올릴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던져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주가를 들어올릴 의향이 있으니까 대한광통신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등이 나옵니다 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오늘 분봉에서 보시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광통신 장 시작하자마자 뭐예요? 갑자기 치솟으면서 13%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자, 근데 왜 오늘 여기서 하방 압력 주면서 이 상승분 다 뱉어낸 채로 결국 종가에 주차를 시켜놨느냐?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털어내려고 위쪽으로 올리는 듯 하면서 사실 하방 압력 주고 피로감을 누적시켜서 이탈을 유도하는 겁니다. 요거 앞부분에서 많이 봤어요. 그죠? 윗꼬리가 잡혀있던 날들 전부 다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누차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요거에 당하고 속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선배님들이
이 주포의 운전에 놀라서 물량을 겁먹고 던지는 순간 그걸 전부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포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광통신 올라갈 수 있는 거 알잖아요. 왜요?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게 되는 이 수주 잔고가 1,100억이나 찍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 대한광통신이 특수한 기술을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기사도 한번 나왔었어요. 어제 나온 내용인데 내방사선 특수광섬유 개발 완료, 외부 기관의 성능이 검증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내방사선 특수광섬유가 도대체 뭐냐면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광신호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이게 어디로 쓸 수 있는 거냐? 원자력 우주 방산. 자, 답 나왔죠? 원전에도 쓸 수 있고 우주에도 쓸 수 있으면서 방산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쓰임새가 여러모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주 차세대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근에 스페이스X가 상장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에도 어쩌면 대한광통신이 납품을 또 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거기다가 플러스 원전, 요즘 뭐 있어요? 대미 투자에 대한 내용 있죠. 자, 그만큼 다방면적으로 대한광통신의 이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한광통신 지금은 우리가 절대 이탈하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승리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대한과 숫자 2번 두 가지 뭐 다 보내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뭐 필요하신 것만 보내셔도 상관없. 아셨죠? 자, 그러면 보내셨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이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